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최근 10여 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네요. 불과 얼마 전에야 저를 괴롭혀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실타래가 풀리듯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 아내와 저는 사내 연애를 하며 만났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숙맥인 남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획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남 앞서서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던 저는 말 대신에 글로 표현을 하는 거에 일찍부터 익숙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 아내는 여자임에도 오로지 출세를 하겠다는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둘의 만남은 어느 날 회사의 일을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당신이 쓴 거예요? 왜 회사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업무를 함께하면서 거의 모든 서류 작업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서류 작업을 하고 전 아내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서류를 보고 아내는 감탄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어디 가서도 말을 더듬고 하다 보니 혼만 났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떠듬떠듬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당신 붙여달라고 할게요.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네요. 우리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 아내는 워낙 활달한 성격이었기에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기도 했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이 덤벙대는 거였습니다. 일을 버려놓고 수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죠. 욕심이 많다 보니 회사에 잘 보이려고 온갖 일을 다 버려놓고 수습이 안 되어 매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가 나서서 하나씩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부장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다 당신 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녀를 많이 짝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모습을 하고 항상 자신감에 차이는 말투가 정말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사고를 치고 다녔기에 저는 그녀의 뒤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녀는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좀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귀는 건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번에는 보고서 그거 가지고 회장님한테 보고하기로 했대요. 나 사실 당신이 쓴 보고서 그냥 건성으로 읽었거든요. 회장님이 불러서 물어볼 텐데 빨리 나 좀 도와줘요. 우리는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회장님에게 발표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 덕분인지 그녀는 거의 완벽하게 발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보고서의 내용대로 하는 팀을 신설해서 그녀가 팀장으로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혼자 있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씨, 집 앞 포장마차에서 봐요.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녀는 이미 술을 많이 먹은 듯 보였습니다. 혀도 좀 꼬여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녀가 보자는 말이 싫지 않았기에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비틀비틀하며 그녀가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회식이 있었는데 다들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말리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아니에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요즘 부쩍 회식이 잦네요. 몸 걱정하세요.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요. 알아요.
나도 죽겠는데 미팅도 많고 하다 보니 자주 먹게 되네요. 아무래도 새로 일을 시작하니까 도움을 부탁할 사람들도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도 조금씩만 드세요. 그 뒤로는 한참을 말없이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취해 있어서 내가 술은 못 먹게 하고 가락국수를 시켜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영수 씨 나 좋아하죠?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모른 채 한 거지. 나 이번에 팀장 되어보니 당신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어졌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사실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부터 사귀면 되지.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보자고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아마도 그녀와 저의 만남은 그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필요했기에 그녀는 저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 정도는 간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둘이 정말 사귄다고 회사 내에 발표를 하자 회사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바보 은달과 평강공주 짝이라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저는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고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세월이 3년여였습니다. 처음 1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맡은 업무가 있었기에 우리 둘은 1년 동안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녀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해준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전 그래도 내 아내였기에 그런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둘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마침내 그녀가 맡은 부서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덕으로 그녀는 더 큰 규모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기까지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자 그녀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직도 만년 대리였는데 그녀는 이미 부장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부쩍 저에게 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나 회사 옮겨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당신 이제 부장인데 내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 마침 얼마 전에 다른 회사 가신 선배가 있는데 나한테 그 회사로 옮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왔어. 지금 회사보다는 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당신은 어디 가나 잘할 거야. 더 좋은 데로 옮긴다니 내 마음이 편하네. 사실 나도 회사 내에 수군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았거든. 좀 기분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잡아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자 좀 씁쓸하더군요. 그녀는 이제 꽤 높은 위치에 올라서 더는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제가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예전보다는 일이 많아져서 우리 둘은 예전보다 많이 수월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도 높은 자리에 오르니 예전보다 더 바빠졌고요. 그렇게 다시 1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가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먹고 다니기는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항상 걱정돼서 물어보면 너무 피곤해서 회사 근처에서 그냥 잤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물며 그쯤부터 그녀는 내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나 피곤해. 푹 자게 당신 다른 방에 가서 자.
결국 각방까지 쓰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더군요. 저는 그래도 성공한 아내를 둔 남편의 비애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온 아내와 간만에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오고 당신이랑 이렇게 저녁 같이 먹은 게 몇 달 만인 것 같은데. 자기야, 사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 남자 생겼어. 나 성공하고 싶은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랑 헤어져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나 사랑한대. 이혼하고 오면 나 받아주겠대. 사실 그녀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고 옷도 점점 과감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회사를 나가는 복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옷차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무시하고 참았습니다. 곧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오직 그녀의 성공을 위해서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려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차마 그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당신 그렇게 성공을 해서 뭐 하려고 해? 당신 너무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성공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을 위한 거잖아. 당신이랑 나는 이미 가족이야. 당신 가족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떠난다는 말이잖아. 난 사실 이해가 안 돼. 저는 최대한 화를 참고 그녀를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잡고 싶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게 목표야. 누구든 나를 무시하지 않게 난 꼭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도와줬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너무 고마워. 그런데 사실 나 당신 사랑하지는 않아. 그냥 고마운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물며 나를 도와준다고 하잖아. 그러니 당신이 좀 양보를 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결혼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니 이혼도 통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 성실하게만 살면 나를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한 여자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상태이다 보니 회사에 갈 수도 없더군요. 회사에 나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그녀가 밉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만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몇 달을 집 근처 마트에 가는 일을 빼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에게 회사 선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자네 잘하는 거 있잖아.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말게. 이미 떠난 사람은 있고 자네 인생을 살아보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비웃을 거 아니야. 자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해보라고. 퇴근하면서 선배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술을 한 잔 사주시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너무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잃을 것도 없겠다. 나도 그녀보다 더 보란듯이 성공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에게 복수하는 길은 내가 성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창업 스쿨을 다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기에 퇴직자들을 위해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창업 스쿨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창업 스쿨에서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법, 세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청 강사로 이미 성공한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왔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중에 바로 저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사장님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서 그 쇼핑몰에 방문했습니다. 누추해서 밖에서 보자고 한 건데 굳이 오시겠다고 해서. 앉으세요. 많이 어지럽죠? 이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배송하고 반품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어지러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고는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좀 좁긴 하네요.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2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남들은 이 일이 쉽게 생각이 되겠지만 창업하기는 쉽지만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저도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배우면 안 될까요? 강의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칭찬할 만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직원을 쓸 정도는 아니에요.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매출액만 높지 아직 순이익은 적은 상황이에요. 직원까지 쓸 여유는 없어요. 네, 월급은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저도 창업하는 거 도움을 좀 부탁할게요. 몇 번 창업에 실패하셨다고 하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도움을 부탁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신 제가 일을 해서 그 보답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생각보다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배송하고 반품이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는데도 하루에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쇼핑몰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이거 싫어서 다른 데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익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돼서 좋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사무실에서 몇 달을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달을 허송세월 했기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창업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일은 익히셨으니 혼자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었던 것이 미안했는지 사장님은 저에게 창업을 권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준비도 해놓았고요. 아마 다음 달쯤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 벌써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또 개인 일 보셨나 보네요. 대단하세요. 그래요, 어떤 물건을 파실 생각이세요? 네, 해외에서 수작업한 옷을 전문으로 하는 구제 쇼핑몰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 쇼핑몰을 생각한 것도 전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전 아내는 옷도 남들과 튀게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매번 명품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다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이 실험적으로 만든 옷을 파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쌌습니다. 더군다나 다 수작업으로 만든 옷이라 희소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 아내를 위해 몇 벌 주문을 했습니다. 옷을 입어본 전 아내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구제 제품이지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서 만든 옷이라 상표만 없었지 명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아이템은 좋은데 물건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자분이 여자 옷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사실 예전 아내가 그런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처도 많이 알게 돼서 제품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제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창업을 하면 금방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품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입소문만 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없던 제품인지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하물며 몇몇 구매한 사람들에게 마감이 형편없다는 평이 나오면서 쇼핑몰의 신뢰가 떨어져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그리고 수작업으로 했던 거라 마감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송이 늦더라도 일단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수선하고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가격은 좀 올리고요. 사실 너무 싸니까 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고가 정책을 해보세요. 수선도 명품업만 수선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곳이 있으니 수선은 그곳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의 조언은 적중했습니다. 혹평하던 사람들도 재구매를 해보고 다시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파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창업을 한 지 1년여 만에 드디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사장님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처신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가 너무 열심히 하신 덕이죠. 하물며 제품이 워낙 좋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첫 창업만에 이렇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계속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도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사장님 일 도와드리고요. 사장님은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이야기 안 하시더군요. 혹시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제 상황을 이야기 안 드렸네요. 사실 저 이혼녀예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와 만나는 거는 피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통화하시는 거 가끔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혼남입니다. 사장님도 저처럼 이혼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사장님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서로 가진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들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일단 서로 아는 시간을 더 가져본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실까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이 사무실에 나오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서 당신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내 상황이 있어서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먼저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의 관계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도 했고요. 큰아이가 이미 중학생이었는데 사춘기여서인지 저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이내 큰아이도 나에게 마음을 열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군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북적북적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의 평생 혼자만 생활했는데 가족이 생기니 내 인생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졌습니다. 직원도 몇 명 써야 할 만큼 일도 많아졌습니다. 미안한데요. 내가 너무 바빠서 애들을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당신도 그렇고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줄 식모를 일주일에 며칠 쓸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사실 둘 다 너무 바쁘다 보니 집에서 밥 한 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아이들은 매번 편의점에서 밥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요. 나도 애들이 잘 먹어야 할 때인데 매번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우리 식모를 씁시다. 애들 밥이라도 잘 먹여야지. 그렇게 할 수 없이 식모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식모의 일은 아내의 몫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다만 집에 오면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고 언제든지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편의점 음식이 아닌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날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서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너무 곤하게 자고 있어서 아내는 저를 깨우지 않고 먼저 출근을 한 듯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인데 인기척이 나서 놀랐지만 이내 그 소리가 식모의 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모가 놀라지 않게 조용히 물을 한 잔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 여자 때문에 저는 다시 문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였습니다. 너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왜 저기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저를 버리고 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 식모로 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대충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기 싫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녀 때문에 잠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때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씨, 잘 지냈어요? 아직 전화번호 그대로네. 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잘 살고 있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아니, 당신 설마 우리 집인 거 알고 식모로 들어온 거야? 당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나 꽤 오랫동안 당신 주변을 맴돌았어. 당신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축하해요. 잠깐이면 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 테니 잠깐만 나 만나줘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못 만날 거 없지 뭐. 하는 심정으로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여자가 생겨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식모까지 들어와서 당신 상황 다 알게 되었어요. 당신 그 여자랑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면서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나만 좋아해줬던 사람인데 그걸 배신하고 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얼마 안 가 알게 됐어. 나랑 결혼해달라는 녀석은 사기꾼이었어. 이혼하고 가니까 자기도 이혼한다고 했다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새 연락까지 끊더라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려서 어디 가서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당신 아이들도 아니잖아. 그냥 헤어지고 나랑 다시 살자.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 다른 여자 만난 거 내가 절대 문제 삼지 않을게. 우리 아이 낳고 살자. 당신 우리 아이 갖고 싶다고 했잖아. 너무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오늘 나온 건 분명히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떠날 때 내가 내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나온 거야. 우리 사이는 당신이 떠날 때 이미 끝났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떠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 지금 가족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비록 내 자식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살고 있어.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 당신은 이제 나 잊고 당신을 위해 살아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눈빛이 표독하게 변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언제는 나 없이는 못 산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왜? 내가 불행해져서 기분이 좋아? 당신 버리고 가서 이렇게 망해서 온 내가 우스워 보여? 두고 봐. 내가 불행한 만큼 당신도 꼭 불행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를 떠났을 때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굳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마치 나 때문이듯이 구는 그녀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설마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이 소중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일부러 그녀를 피하고 다녔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칫 아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몇 번이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간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일부러 가지를 않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내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팬티가 다 삼각이네요. 사장님은 트렁크 팬티 좋아하시는데 제가 몇 개 사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장님 빵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침은 제가 저녁을 해놓고 갈 테니 그거 드시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싫어하는 빵 드시느라 얼마나 고역이시겠어요? 그 말에 아내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이기도 했기에 차마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한참 만에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애들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만에 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설마 식모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저 아줌마 왜 저렇게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건데? 저는 한숨을 쉬며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전 부인이야. 얼마 전에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고. 내가 한마디로 거절하니까 당신이랑 어떻게든 헤어지게 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저러는 것 같아. 나 정말 그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 오해하지 마요. 그 말에 아내는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요즘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를 떠나려는 줄 알았어요. 하물며 여자 문제까지 생겨서 당신이 이미 마음의 정리를 한 줄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아무 문제 없이 내보낼까를 고민하다가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하느라 그랬어.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 내가 가족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날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 서로 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많다는 거에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앞으로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알았어요? 그 여자는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말 안 하고 꽁하고 있으면 내가 화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자들 문제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분명 그 여자랑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 분명하지? 그럼 정말이야. 나 이제 다시는 그 여자랑 엮이는 거 싫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안쓰럽기는 해도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불쌍할 뿐이야.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그녀 덕분에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서로 조심하느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상처가 많다 보니 너무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대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식모는 우리 집에서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회사 일을 줄이고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별말 안 했어. 이제 내 것이니까 꺼지라고 했어. 다시 나타나면 머리 다 뽑아버린다고 했어. 저는 아내의 그 말에 파한대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더욱 돈독해지자 아이들도 어느새 저에게 예전보다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못했던 이야기도 저에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주변에 물어보면서 아빠 노릇을 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직 서툰 아빠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런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녀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네,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일부러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녀와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 것이 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동경 때문이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빨리 저를 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문자가 왔더군요. 술집을 차렸다고 꼭 와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갑자기 아내의 아이들까지 생겼으니 남편 노릇을 하랴, 아빠 노릇을 하랴, 회사에서 일하랴.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아내는 내가 정말 편해졌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또 양말 거꾸로 뒤집어놨네. 애들도 안 그러는데 당신은 여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 뭐해? 빨리 나와서 빨래라도 개요. 어떻게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아이고, 글을 쓰고 있는데 또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네요. 빨리 나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자면서도 내가 앉아주는 것도 싫어하니 할 수 없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남편은 다 이렇게 사나요? 요즘은 행복하긴 하지만 왠지 아내에게 사육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사는 거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웃음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이 장기 출장을 떠났네요. 그렇게 출장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드는지 정말 너무나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심심한 마음에 TV를 켰는데 홈쇼핑에서 각종 물건들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쇼호스트의 설명을 들으며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사고 싶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옷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등등 다양한 것들을 잔뜩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잔뜩 오더라고요. 그날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가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모자를 푹 눌러 쓴 건장한 택배기사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A사의 택배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여느 택배기사들과는 다르게 뭔가 끌리는 매력이 가득하다고 할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게다가 목소리도 마음에 들고 보니까 나이대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저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어엿한 안 사람인데 다른 남정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짧은 순간이지만 그 멋진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건네받은 전 그렇게 인사를 하고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장 창문을 열어 빼꼼히 밖을 내다봤죠. 왜냐면 그 택배기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창문을 열고서 잠깐 밖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 택배기사가 갑자기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꼭 도둑질한 걸 들킨 기분 같았어요. 저는 바로 몸을 숨겼지만 그 택배기사는 저를 본 것 같았답니다.
그날부터 자꾸 그 택배기사 생각이 났어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택배기사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그런간 남편이 장기 출장 간 사이 택배도 많이 시켜놨기에 초인종을 누르면 기대감에 옥매무새를 한 번 더 만지고 거울을 본 후 밖을 나가보게 된답니다. 하지만 매번 A사의 택배기사가 아니라 죄다 다른 곳의 택배기사들 뿐이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게 다가오는지 정말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이 나이에 주책맞게 상사병이라도 걸릴 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그 택배기사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제가 저번에 그 택배기사에게서 택배를 받았던 시간대에 맞추어 동네를 서성여봤는데 그 택배기사는 도통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생각해낸 게 택배로 받을 물건들을 시키면 그 많은 택배기사들 중에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택배회사들도 가지각색이고 제가 주문한 물건이 A사 택배회사에서 보내주는지도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결심한 듯 홈쇼핑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게 되었죠.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 당장 구입할 건데 어느 택배회사로 보내주냐고 물어보니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또 장바구니에 실컷 담고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죠. 어느 택배사로 보내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A사의 택배회사가 아닌 죄다 다른 곳이지 뭐예요. 정말 실망이 가득했고 어떻게 해야 저 택배회사에서 보내주는 물건을 살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찰나 남편이 생활비도 많이 보내주겠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쇼핑에 중독된 듯 과소비하면서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까지 더 많이 막 시켜댔답니다. 그렇게 시켜대니 택배가 더욱더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집 문 앞에 택배가 가득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에서 대기하듯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터폰으로 다가갔죠. 그러나 인상착의를 보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택배기사가 아니고 다른 택배기사라면 문 앞에 놔두라고 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루에 많게는 쓰잘데기 없는 택배가 20개 가까이 쌓이게 되었고 하나하나 집안에 들여다 놓기도 벅차서 그냥 문 앞에 쌓아두고서 밤늦게 택배를 집안에 드릴 때가 많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A사의 택배는 한 번도 없었고 그 택배기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실망들이 가득한 채 여느 날처럼 밤에 택배를 집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웬일이니 현관문이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생수의 쌀에 각종 무거운 택배는 물론 이것저것 잔뜩 시킨 택배들이 문 앞에 쌓여 있어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리 힘껏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밤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119에 전화하는 것도 왜 이렇게 민망하게 다가오는지 안 되겠다 생각하여 내일 아침까지만 견뎌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택배기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택배를 조금만 더 옆으로 치워달라고 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이 됐는데 오전 10시가 넘어가니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인터폰도 안 보고 허겁지겁 현관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며 외쳤죠. 지금 택배가 문 앞에 쌓여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문 좀 열 수 있게 조금만 옆으로 치워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니까 밖에 있던 택배기사가 말없이 물건을 치우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한 3분쯤 지나니 문을 열 수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A사의
택배기사가 밖에 있지 않겠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도 모르게 그 택배기사에게 그만 여긴 웬일이냐며 뚱딴지 같은 말을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택배 전해주러 온 거라고 말을 하기에 저는 넋나간 표정을 바로잡고 잠시 이성을 찾으며 그 택배기사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도 인사를 받고 그만 가려고 하기에 이번에 저 택배기사 놓치면 왠지 절대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택배기사에게 오늘 저녁에 시간이냐고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택배기사가 나를 위아래로 힐끔 쳐다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 문 열 수 있게 도와준 거 살해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계속 아니라며 살해하고 싶으니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다시 여기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는 싫다는 거절도 아닌 그냥 말없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 같았거든요. 그리하여 전 그때부터 치장하고 꾸미고 집 치우고 음식하고 난리부르스를 피웠답니다. 그렇게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저녁 7시, 저녁 8시, 저녁 9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택배기사는 오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먹고 꼬실 수 있는 옷까지 입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오지 않았죠. 분위기 있는 와인의 음식들까지 잔뜩 세팅해 놨는데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저 택배기사가 온다고 확실히 말도 안 했었는데 바보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정성스레 차려놓은 음식들을 그냥 혼자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식탁에 앉은 그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가보니 웬일이니 A사의 그 택배기사였어요. 저보고 늦어서 죄송하다며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 남자는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았어요. 그때 날씨가 10월의 날씨였으니 낮에도 이러면 더울 때죠 뭐. 택배의 일이란 게 땀도 많이 흘리는 고된 일이니 일단 세수부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려워 말고 세수부터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곧장 세면대로 들어가서 얼마 후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멋스럽게 털면서 나오는데 웬일이니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정말 멋지고 잘생겼답니다.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와인과 음식들을 그 택배기사에게 대접했죠. 그 택배기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노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42살에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택배 일이 뭐 어때서? 얼굴도 잘생기고 키 크고 괜찮은데 여자들이 눈이 삐었다 생각했죠. 저는 와인 한 잔에 취기가 오른 듯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나 같은 여자는 어떠냐고 떠보니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거실에 보니까 결혼사진 있던데 결혼하신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뜨끔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건 제 결혼사진이 아니라 쌍둥이 여동생 결혼사진이라고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래야만 이 남자랑 좀 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근데 왜 동생분 결혼사진이 거실에 걸려있냐고 말을 해서 원래 이 집은 동생 집인데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고 동생 내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나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죠. 그리고 저 사진은 나중에 동생이 다시 가져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고지고대로 다 믿어주면서 그윽한 눈빛을 보냈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느새 우리 둘은 말까지 트며 자기자기 하는 사이가 금세 되었고 저는 남자에게 모닝커피 어떠냐고 하니까 남자는 그러자며 우리는 나란히 신혼부부처럼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에게서 전화가 울렸답니다. 남자는 찍힌 번호를 보더니 저를 피하며 전화를 받았고 이내 바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남자가 떠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싶어 몇 번을 연락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택배 일이 바빠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녁 9시 정도였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그 택배기사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나가보니 글쎄 정말 그 택배기사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현관문을 열며 자기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말을 하니까 그 남자가 이상하게 대꾸도 안 해주고 몸이 얼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보니까 이 택배기사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리하여 고개를 살짝 돌려 옆을 보니 웬 아줌마가 팔짱을 낀 채 성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이내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너 인연 잘 만났다면서 너가 우리 서방 꼬신년이냐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면 난리를 치는데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 택배기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택배기사는 자꾸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은 그 여자를 말리면서 여보 그만하라고 하며 잘못했다며 다시는 바람 안 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럼 뭐야? 노총각이 아니라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유부남인 걸 왜 속인 거냐고 말하니 저보고 하는 말이 댁도 유부녀인 거 모를 줄 아냐며 쌍둥이 아닌 거 다 알고 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이 와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일이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며 그 부부는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의 아내는 갈 때까지도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한 번 더 자기 서방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지 뭐예요. 어쩐지 잘생기고 키까지 큰데 왜 그 나이 이때껏 결혼 못했나 싶었거든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밑다고. 저 남자가 나처럼 거짓말을 했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괜히 솔로인 척 속이려고 했다가 된통 당한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 사실을 남편이 알까 두려워요. 다음부턴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조신하게 살고 싶은데 평생 남편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택배기사가 다시는 우리 집 택배를 전해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저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제 머리카락만큼